하늘에서 떨어진 걸까? 땅에서 솟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단단히 잠겨있던 빈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집에 머무는 평범한 일상조차 두려워졌다는데요. 그 인기척이 들리면 저도 모르게 이쪽을 보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보면 주방 쪽에서 좀 죄송해요. 남자는 아마도 열려있던 2층 창문을 통해 들어온 뒤 다용도실 유리문을 부수고 집안에 침입했을 겁니다. 2층 창문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빈집에 온 건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놀라웠는데요.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도 뭐 한 3년간 100여 건, 11억 상당 했을 때도 여기 세계에서는 대부분 빈집 털이범이 붙잡혔습니다. 6년 전 빈집 109곳을 드나들며 무려 11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다 검거됐다는 전과 10범의 이모 씨. 그가 바로 빈집에 침입했던 남자였습니다. 이 검거 과정에서 검거하려고 눈에 띄었는데 3번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같이 1층을 뛰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도망가서 옥상에서 옆에 건물로 뛰어서 건너가서 도주를 하는. 3번이나 경찰을 따돌릴 정도로 보통 범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 상황.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예측 불허. 어머. 하늘을 날듯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경찰관들이 봤을 때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출을. 과감한 도주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 다리를 절뚝거리며 뻔뻔하게 연기를 했다는데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건 기본. 실내에서도 큰 우산을 쓰고 이동하며 CCTV에 눈을 피하는 용의주도함까지 갖췄습니다. 그렇게 신출귀몰 3년 동안 전국 곳곳을 털어왔던 이 씨. 하지만 미제 사건 전담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만기 출소 후 더욱 대담해진 모습으로 말이죠. 더 큰 한방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이 씨. 여느 아파트보다도 방범이 철두철미한 부촌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고급 주택에서도 거의 1억 정도 상당 금품을 절취해갔어요. 명품 시계라든가 이런 게 비싸죠, 사실. 대저택들이 즐비한 서울의 대표 부촌인 성북동의 한 마을. 이곳 한 집에서만 약 1억 원어치에 가까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데요. 이곳은 24시간 경비원이 지키는 곳입니다. 예전에도 등기는 했었어요? 아예? 30년 전인가? 대도라고 그랬지? 조세영이가 여기서 이거 훔쳤지. 30년 전에 조세영이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괴를 부셨다 이거. 부유층과 고위 인사들의 집만 골라 털고 경찰들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대도 조세형. 그가 아니고선 그 어떤 도둑도 넘보지 못한 이곳에 제2의 조세형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듯 살피더니 재빠르게 담장 위로 올라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약 20분 뒤 범행을 마친 이 씨가 담을 훌쩍 뛰어내립니다. 소문대로 날렵한 몸놀림.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곳이 바로 이 씨가 가볍게 뛰어넘었던 그 담장입니다. 얼핏 봐도 참 높아 보이죠? 담벼락의 높이는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습니다만 그 개가 또 유난히 진짜. 그 개가 있는데도 갔으면 아니지. 개를 요리했지. 노려내는 거는 벌써 다 저 집에 개가 있다. 그럼 개 안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 갖추고 들어가. 준비해가지고. 그토록 사납던 개도 짖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놀라운 기술을 가진 이 씨. 그의 비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건이에요, 3건. 이 돼지. 강남의 한 주택가에선 1시간 만에 무려 3군데를 털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만큼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이만큼 열고. 네. 여기서 저기가 지붕이니까 지붕 타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붉은 배관을 쭉 타고 올라와서는 옆집 지붕을 딛고 열려있던 저 꼭대기층 창문으로 침입했다는 겁니다. 이른 저녁 집을 잠깐 비운 사이 귀금속들이 몽땅 사라졌다는데요. 다이아 목걸이, 귀걸이, 진주 목걸이, 귀걸이, 금이 50돈이 넘고 뭐 이렇게 열쇠도 있었어요. 금 열쇠도 있었고. 그리고 약 5분여 거리의 또 다른 빈집. 거실 쪽 창문. 거실 쪽 창문이 이곳에서도 벽을 타고 올라와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이번에 훔친 건 현금.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기 밖에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3층이잖아요. 예. 되게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일로 오셨다면.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걸까요? 저기 보이는 3층이 피해자의 집입니다. 정말 스파이더맨이라도 되는 걸까요? 벽을 타고 기어 올랐다는 남자. 정말 놀라운 건 벽을 타는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터키석 반지, 사피아 반지, 호박 반지, 루비, 진주 목걸이. 저희 어머니가 가짜는 하나도 안 가져왔고 진짜만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중에서 뭐 전문가가 있나 보다, 보석 전문가, 제 생각은 했죠. 그래요? 급한 상황에서도 진짜 보석만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는 건 금은방에서나 사용하는 귀금속 감별기를 늘 들고 다니며 체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이아몬드 감별. 지역으로 따지면 뭐 서울, 경기, 뭐 경남, 큰 데만 따지면 대전, 천안 총 26건으로 우리가 집계를 했고, 전국 각지에서 날고 뛰며 대담한 범행을 펼친 이 씨. 13곳 경찰서에서 그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얘가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포로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산놈은 알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이 빈집털이 범 중에서는 거의 최고 전문가 수준이 아닌가. 교도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뭐 근력 같은 것을 충분히 키우는 이런 같은 시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특정적인 그 출입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매소하게 하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요. 수감 이후 더욱 진화해 돌아온 이 씨. 그의 범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벽을 타는 것만큼 이 씨에겐 타의 추종을 능가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가 남의 빈집을 제 집 마냥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노루발 목보비, 속칭 빠루라 불리는 도구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힘만 있으면 문 여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1, 2분 내에. 식은 죽 먹기라는 그의 범행 수법을 전문가가 시연해봤습니다. 문틈에 빠루를 끼워 지렛대 원리로 문을 열어젖히는 건데요. 문틈 사이를 벌리고 젖히기 수차례. 정말 쉽지 않아 보이죠?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1, 2분 만에 여는 건 아닌가 본데요. 그쵸.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 부분에서는 최고다라고 거기 세계에서 인정해 주니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가 털렸습니다. 문 열기에 고수라는 이 씨가 돌아온 뒤 그를 연상케 하는 유사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 네네네. 혹시 7월 26일 날 여기 네. 도난당한 건 있잖아요. 네, 이게 아파트를 하나로 골라서 쫙 탄 게 아니라 저희 집만 타겟으로 한 게 이게 목적을 두고 한 건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가면서 빈집이어서 들어왔던 건지 그게 좀 걱정돼요. 근데 여기 자국이 좀 있네요, 그래도. 네네네. 집인가 보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절도 범죄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그거 이렇게 일으킨 거래요. 빠루라는 걸로. 아, 네네. 과학적 있잖아요. 노루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막 숨겨놨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현관문처럼 큰 쇠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거기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뜯어내기는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범행은 사람 많은 벌건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1분 만에 뚝딱인 이 씨였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사건 현장의 CCTV입니다.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더니 가리고 들어오네.
범행 후 건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이 씨와 똑같은 패턴이지만 어째 좀 다급해 보이는 남자. 요 우산이네요. 결정적인 증거를 흘리고 말았다는데요. 네,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저희가 수색하는 우산 발견해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 거죠. 남자가 흘린 우산에서 DNA가 검출됐답니다. 영락없이 드러난 정체. 하지만 범인은 이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모 씨. 망보는 역할을 해서 그 전에 구속이 한 번 됐었고요. 이번에는 실제 이제 본인이 침입하게 된 경우인데 그쪽 분야에서는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이모 씨가 워낙에 그 부분에서는 유명하니까. 같은 교도소에서 이 씨를 만나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정 씨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제지간인 셈인데 맙소사. 이 씨의 제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이제 기술이 괜찮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 얘들이 좀 발라는데 좀 가르쳐주라. 같이 교도소 수감 생활한 사람 중에 이 사람 명성을 듣고 또 찾아와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씨를 추종하는 전과자들과 함께 아예 5인조 조직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망을 보는 거죠, 무전기 이용해서. 먼저 잠입해서 상황을 살피며 주민인 척 문을 열어준 뒤 집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봐주는 범행 현장의 감시책 조모 씨와 유모 씨. 현관문을 갖다 제끼고 들어가는 침입조. 그리고 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침입조 정모 씨. 범행이 끝난 다음에 그거 데려주는 역할이 이제 한 명. 범행 후 재빨리 도망가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키는 도주책 최모 씨. 어머. 총괄 역할 한 우리 이모 씨. 그리고 이들을 총지휘하는 리더 이모 씨까지. 범행을 갖다가 공모도 하고 일단 기획한 차고. 이들 5인조의 전권을 모두 합치면 무려 40범. 합숙 생활까지 하며 범행을 모의한 이들은 두려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자동문을 들어오려고 뜯었던 인중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막가파예요 그냥. 자전거는 그냥 잡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아. CCTV 앞에서도 거침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5인조. 하루빨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 텐데요. CCTV를 토대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침입책 정 씨가 감시책 조 씨와 만나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데요. 처음엔 서로 아는 체 하지 않던 그들은 범행 장소에서 멀어진 뒤에야 대화를 나눕니다. 야, 그러니까 저희 공범인 거 모르게 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 장소 반경 1km 이내에 있는 CCTV는 총 100여 개. 그 기록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이곳이 바로 유이 걷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입니다. 이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태가 보이잖아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저희는 하도 보니까 요 검은색 차량이 저기. 예, 어디요? 이 두 명이 지금 차에 승차하는 장면이고요. 최모 씨 내연녀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모 씨하고 통화가 한 번 됐었죠. 이들이 타고 도망간 차량 주인을 찾으면서 운전자 최 씨를 검거했고 이후 침입책 정 씨와 감시책 유 씨까지 잡으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조모 씨. 하지만 도주하는 동안에도 이 씨는 남은 일행과 꾸준히 빈집을 털었습니다. 이모 씨가 들어가고 조모 씨가 막 먹어요. 도주 중에도요. 걸음걸이 보세요. 여유롭죠? 그러던 중 잠시 고향에 들렀던 조 씨마저 검거됐고 이제 이 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알아서 도망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포폰으로 이제 바꾸면서 도망을 했고 그리고 자기 명의로 된 거는 전혀 없고 차도 없고 오히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담당 경찰의 관할지에서까지 범행을 벌이고 달아났다는데요. 일부러요? 예, 이모 씨. 성북동에서 우리 범행을 했을 때 모습. 가방에 귀금속으로 다 갖고 나와서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아예 바꿔서 그렇죠. 숨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과 10범의 도주 수법은 모든 것들이 치밀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는 게 산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CCTV를 보면.
내려온 복장이 보면은 그냥 산에서 일하다가 내려온 사람처럼 텃밭에서는 양동이 같은 거 들고 내려와요. 도주도 산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산 쪽으로 가면 저희가 어떻게 추적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렇게 전설의 도둑이라는 이 씨의 도주는 일행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뒤로도 2개월 가까이 계속됐답니다. 제2의 신창원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해야죠. 본인이 검거 안 되리라 생각하고 계속 다니고 보면. 하지만 완벽할 줄 알았던 그의 행보에 뜻밖의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휴게소의 모습을 드러낸 이 씨. 경찰의 매서운 눈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모 씨가 그 휴게소에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동 경로를 확인하다 보니까 인천의 모 모텔에서 이 씨가 몰고 온 차량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최근까지 이 씨가 머물고 있던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요. 다름 아닌 인천의 한 모텔. 바로 이곳 7층 객실에 이 씨가 머문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도관에 든 주인 것 같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 7층 높이에서도 뛰어내리고도 남을 전설의 도주범. 아이고. 과거 3번씩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을 따돌렸던 그의 걸출한 도주 실력을 결코 얕봐선 안 됩니다. 제가 떨리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100일 동안 기다린 건데 몇 시간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15시간은 저희들이 기다렸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한 번 놓치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인 만큼 반드시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11명의 강력반 형사들이 총출동, 모든 도주로를 차단한 채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그가 나오길 기다린 지 15시간.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벽에서 2명이 이제 잠복하고. 야, 정말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씨가 내려오는 순간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양쪽에 팔을 갖다 잡고 그때는 자기가 놀라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약간의 그 틈이 생기면은 그 틈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모 씨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됐고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귀금속들이 발견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믿었던 걸까요? 아님 일말의 자존심이었던 걸까요? 그가 형사들에게 건넨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빨리 검거되면 뭐 나름대로 놀랬다고 어이가 없어 놀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수사 99일 만에 5명의 도둑들, 그 일당이 전원 검거됐습니다. 뭐 부인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저도 그렇지만 형사님들도 대단하다.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승리하셨네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훔쳐온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팔았나요? 혹시 이 씨의 여자친구라면 알고 있을까요? 그 훔친 물건들 선물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선물은 거의 보통 제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적은 없어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저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5명 일당은 모두 구속돼 현재 재판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 씨에게 기술을 배웠다는 정 씨는 이 씨가 먼저 꼬드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 씨가 제작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가족과 애인이 상처받는 걸 걱정하는 와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또 범인들이 또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런 아무나 할 수 없고 마음이 아직까지 찜찜하고 사람들이 이거 삐딱하긴 납작하는데 돌아다니시면 또 나중에 이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벌을 받더라도 언젠가 다시 찾아와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걱정에
침입했던 창문 앞에 가시를 둘러놓기 시작했고 현관문 틈도 이중으로 막아뒀다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진화하는 절도범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제 또 이 문이 열릴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랍니다. 선미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그 남자와의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뭐 수천억의 가치가 있다. 이랬어요. 교과서가 뒤집힌다. 세계사가 다시 쓰인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불교에 가는 거다. 불교요? 이게 인류 문화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일대 사건이라고요.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충격적인 고백. 남자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내가 공무원도 수집하면서 청주 가가지고 그중에서 내가 몇 개를 빼돌렸어. 우리 직제 심정, 우리 직질이 그때 몰랐지? 책자가 고들 책자인데 책자가 이렇게 붓을 이상하게 쓴 거야. 아니 크지 않아. 이렇게 400페이지야. 컴퓨터 가방 있잖아. 왜 재부른 거야. 근데 그 네가 한마디 하면 이제 나는 그냥 빵빵히 가는 거야.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데요. 이 책이 세계 최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가 본국에 귀국하면서 수집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는 72년에 최초 공개됐으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단 한 권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En 1377, c'est-à-dire 78 ans avant la soi-disant invention, je suis désolé d'utiliser cette expression, la soi-disant invention de Gutenberg. Car sans vouloir ternir la mémoire d'un grand homme, il faut tout de même savoir rendre à César, fût-il asiatique, ce qui lui appartient. 지금 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려 시대 한국 민족의 그 문화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의 문화재보다는 더 인류의 문화재라고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한 권, 프랑스에만 있다고 알려진 직지. 그 직지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요. 4년 전 한인문학 강연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학, 그다음에 장자, 노자 장자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막 한자를 칠판에다 가득 쓰고 또 박사학위 소지자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다. 저 뭐 한문을 척척 쓸 정도면 학식이 높은 분 같은데요. 이분이 실제로 한문학 박사입니다. 전문가네요, 저 분야에. 전문가죠. 강연장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데요. 자기가 계룡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계룡산 주변에 그런 데서 수집한 유물과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어치다. 뭐 책도 17권 썼다고 하더라고요. 계룡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써왔다는 김 씨. 무려 20여 권의 책을 출판한 그는 일명 계룡도사로 통했습니다. 그는 공중파 역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 시절 실크로드를 누비며 책을 쓸 만큼 중국 문화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무렵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가 돼서 항문에서 날이면 날마다 피를 쏟는다고 했어요. 이만큼씩. 그러면서 책을 마지막 소설을 쓰고 있다, 내 인생에. 그것만 출간하고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울며 불며.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혼신을 다해 완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공간은 계룡산 주변이고 계룡산이고 시간적으로는 뭐 조선시대? 또 영화도 찍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하고. 직접 출연도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얼굴이 잘생겨서 박찬욱 감독이 직접 출연하라고 했다고. 출판되자마자 많은 돈이 나오니까 바로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작업 공간만 필요하다. 2천만 원, 500만 원 찔끔찔끔 받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살살살 막 엄청나게
그 애걸 복걸하면서. 총 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되실까요? 1억이요.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룡도사는 책이 출판되면 돈을 갚겠노라고 약속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빌려간 1억여 원의 돈 대신 낡은 고서적을 건넸다는 건데요. 오래된 책이에요. 돈을 책으로 갚은 거네요. 그렇죠. 자기 유물이 대단히 가치가 많다고 했죠. 야, 그거 1억보다 훨씬 많으니까 돈 남으면 네가 뭐 돌려줘야지. 항상 그랬습니다. 아, 이게 1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래. 네, 갚을 돈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거 팔면 돌려달라.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 당연히 돌려준다고 했어요. 해당 고서적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하시나요? 전혀요. 전정류의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아요. 희소 가치도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족보가 껴 있었는데 파평윤씨 노종파의 족보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걸로 보아서 파평윤씨 집안에서 그 소장을 했었던 그러한 자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룡도사에게 받은 고서적 중 상당수가 파평 윤씨 집안의 책이었습니다. 그 길로 파평 윤씨 문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종종 비품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올라와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너부러져 있고 많은 물건들이 없어졌더라. 귀신이 고칼 노릇이랍니다. 왜? 도난당하신 거예요? 제실에 보관되어 있던 책 수백 권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도둑 맞았다는 건데요. 아이고. 계룡도사가 수집했다는 책들 중에 도난품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종파보라든지 맹자 또는 통감 주역소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난 당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을 수집하고 있다는 건 글쎄요 무슨 저로선 의문이죠. 문중에서는 50여 권의 책을 도난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파평 윤 씨의 책과 계룡도사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계룡도사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진. 아니 진짜 남의 집 족보를 어떻게 확보하신 거죠? 우리가 별 똑똑하네요. 수준을 넘어서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학교에서 한문도 가르치시잖아요, 지금. 옛날 책들이 많기도 하고 박물관을 내고 싶을 만큼 많으세요. 박물관 하나 쳐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원작 관장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생을. 이제 그런 얘기는 몇 번 했죠. 이제 사진까지 하면 2, 3만 점 된다고 했으니까 한 보이는 거죠. 이인재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고 기자니까 뭐 이제 홍보 담당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이완구 씨가 도지사 당선이 되니까 경영실장인가 기획실장인가 그걸 했고. 지역 신문사에서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지방 소도시의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는 계룡도사. 그는 지역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정치권 인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직진은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살았던 최 씨 집안은 대대로 직지로 추정되는 고서적을 소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흥덕사라는 그 절이 있구나. 이 절이라는 그 책이 있어가지고서 이 흥덕사라는 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도 요 감태 이자는 알들 못했고 지금도 모르고. 청주에 흥덕사라는 절이 없는데 흥덕사라는 절에서 이 책을 찍었네. 그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봤던 그 책 그게 여기 요번에 발견된 이 흥덕사에서 인쇄한 거네. 이런 것을 그 가족들과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 이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언 또는 제보다 이거죠. 최 씨 집안에서는 직지로 추정되는 고서적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끝내 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직지를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나는 이제 됐다 집자리로 나가려고 그다음부터 들으니까 나도 좀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일단 얘기로 나 이제 밀어가라고 그랬어서 나한테 추적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도 알아봤다니까. 일본도 두 번이나 같이 가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2년 내가 정확히 보내가 2년 정도 남았어. 8년 지났으니까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남은 거.
그가 정말로 직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보물 1호가 뒤바뀔 수 있는 큰 사건인데요. 제작진은 계룡도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한 아파트에서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기 나와요. 나오네요. 아파트 현관에서 계룡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계룡도사. 숨겨둔 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 앞 세탁소였는데요. 제보자는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전원주택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그 집을 자기가 혼자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 비밀 장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숯을 엄청 넣었대요. 단열재를 쓰지 않고 숯만 넣었다는 거예요. 제습 효과를 노리고 숯을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서 이렇게 꽉 찼거든요. 그때 가봤는데 물건이 그런 걸 많이 봤고, 그거를 옛날에 사람들하고 같이 봤어요. 직접 지은 집이기에 은밀한 장소가 있을 거라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수만 점의 유물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있는 걸까요? 마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집. 굳게 잠긴 문 안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 역시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직지의 행방을 말해줄 사람은 김 씨뿐입니다. 계세요? MBC 실화탐사대 정명훈 PD라고 하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선생님께서 직지를 소장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없어요.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직지라 제가 택배에서 지금 이렇게 하루 있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루 못 버리면은 연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갖고 이렇게 참고 있고, 내가 일부러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돈 없다고 하고 막 찔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도 이제 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절박하니까 이제 전화되고 상시간 되긴 했죠. 막 그냥 나도 이렇게 돈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돈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봐봐요. 선생님께서 대장암 말기라고. 처음에 했잖아요. 만났을 때 농담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직지도 지금 거짓말이다. 시한부도 지금 거짓말하셨다. 피에 똥이라고 오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 대장 안 좋다고 하고 그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장 말기랑 대장이 안 좋은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몰라. 근데 대장이 안 좋다고 해요. 뭐안 먹고 그런 증세가 있다고 했고. 그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피나온다고 하고. 합병윤 씨 문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일을 하다가 폐가? 폐가 이렇게 주웠으니까 나도 갖고 왔길래 그냥. 그거를 그냥 입수를 하셨던 거고. 계룡도사는 지인이 파평윤 씨의 돈 한 푼을 폐가에서 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고 있었던 그럼 대한민국 난리 나죠. 큰일 이고 난리 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바깥 뒤집히는 일이지. 천하같이 일종같이 막 이루로 지정한다고 막 하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있으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직접 있으면 찾아야죠. 제가 좀이라도 보태낸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거짓말. 네,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고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내막을 알 것 같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갖고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토를 좀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직지가 그 직지 아니라는 건 모르지? 그 직지는 그 직지가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 보고 관상 보고 뭐 이런 풍수지리하고 그런 책들 있대 한번 뺏겨놓은 거. 그 0.2%도 잠궈놓다니까요. 직지로 시작되는 이름의 책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뭐 자료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그 직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그 직지 신체를 그 책하고 연관시켜 자꾸 뭐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0.2%도 잠궈놓다니까요. 계룡도사가 가지고 있다는 책 직지는 사실은 직지 원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풍수질이나 관상과 같은 조상들의 동양 철학을 담은
고서적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직지 원진을 압수해 수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뚜렷한 증거 자료나 그런 거는 확인된 게 없고요. 지금 계속 확인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싶고 찾고 싶은 이유는 직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1%의 가능성 때문은 아닐까요? 금속 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것은 여러 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프랑스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 이외에도 국내에 또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한 그 금액의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국내에서 찾는 운동도 있었었고 혹시 개경이나 아니면 평양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정을 맺어가지고 같이 찾으러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되겠죠.